지금도 이제 계속 실행되고 있죠. 우리가 백그라운드 실행시켰기 때문에 뭐 컨트롤 C를 해도 이게 실행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엔터 해보면 이제 벌써 지금 750초 가량 실행이 됐군요. 네. 계속 로그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PS 3 grep PS3 마이너스 PNU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프로세스의 그 트리를 보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grep 해서 요 tempmon.sh 템프까지만 해도 템프몬까지 하겠습니다. 패턴을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찾을게요. 찾으면 템프몬.sh가 1521번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마다 다르겠죠, 그죠? 어쨌든 이것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킬인데 이제 이것도 수두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수두로 실행했기 때문에 이 관리자 권한을 수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유저의 권한으로 이것을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sudo kill 해가지고 이제 sig term을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term 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그 번호를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terminate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상 종료죠, 이건. 그러면 정상 종료와 이 강제 종료의 차이는 뭐냐? 마이너스 9, 즉 sig kill, 즉 kill 마이너스 kill이나 kill 마이너스 term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상 종료를 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가 거기 프로세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종료 그 루틴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그널을 이제 그 프로세스한테 줬을 때 그냥 무조건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그 프로그램이죠. 결국은 프로그램 안에서 정상 종료할 때 이런 루틴을 실행해라고 정의해 놓은 루틴이 있다면 그 루틴을 실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안에 그런 루틴이 있어야 그게 그 루틴에 따라서 정상 종료가 되겠죠. 그럼 그 루틴에 들어갈 내용은 보통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뭐 다른 프로세스도 또 실행했다. 그 프로세스 안에서 그럼 걔네들까지 다 정상 종료시키고 나서 내가 종료하는 게 정상 종료예요. 그런데 강제 종료, 이 즉시 종료, 이 마이너스 킬 또는 마이너스 9 옵션으로 종료를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바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엔가 그 만화를 보면 이게 링크가 걸려 있나? 만화를 보면 재밌는 만화가 있는데 그 정상 종료와 강제 종료에 여기 The real reason to not use sig kill, 즉 그 강제 종료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이제 그 종료 대상인 프로세스라면 만약에 그 종료 대상인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또 실행했다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얘를 부모 프로세스, 얘를 자식 프로세스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킬이 나타나서 sig term을 하면 얘는 그냥 댕강한다 이거죠. 부모를 댕강하면 이 자식들은 뭐가 되겠어요? 다 고아가 되겠죠. 고아. 그래서 고아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정상 관리를 하는 부모가 없는 프로세스들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orphan 또는 고아라고 해서 그냥 관리를 받지 못하는 그냥 그 뭐라 할까? 그렇게 남아 있는 제대로 그 뭔가 처리를 뭐 내 프로그램은 돌겠지만 그 부모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sig kill이고요. 여기 보세요. 밑에 있는 게 sig kill이에요. sig kill 하면 이렇게 자식들이 dead 그러군. 그죠? 그래서 정상 종료를 하면 sig term을 하면 마이너스 term으로 15번으로 죽이면 이제 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들을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종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 종료는 아주 그 뭔가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을 때를 빼고는 하지 말아라 하고 프로세스 번호를 써주시면 되겠구나. 1521. 그렇게 해서 이제 종료를 하고 나면
다시 한번 템프몬을 프로세스 트리에서 찾아보면 그래 종료가 안 됐네? 왜 안 됐을까요? 조금 기다려보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금방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완료됐군요. 좀 시간이 걸렸죠. 그죠? 정상 종료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썼네요. 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pstrip-pnu 해서 보면 안 나오죠, 이제. 예. 잠시 당황했네요. 너무나 종료가 금방 안 돼서. 이제 -9로 했으면 아마 바로 종료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그 관리된 내가 관리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끝내지 않고 바로 그냥 무조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서비스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서비스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선 ls-1 해서 temp mon. 별표 템프몬을 시작하는 모든 파일. 이 파일들이 이제 제각각 위치에다 갖다 집어넣어야죠. tempmon.conf는 어디에다가? 특정 파일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etc 밑에죠. 다 있어요, 여기 etc 밑에 tempmon.conf. 여기다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뭐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다 남겨두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etc는 일반 유저가 라이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sudo로 합니다. sudo cp 명령으로 이 파일을 어디로? etc로. 이렇게 하면 이제 etc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ls-la /etc 밑에 tempmon. etc 밑에 이게 tempmon.conf 해보면 저장이 됐죠, 그죠? etc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파일은 어디죠? 서비스 유니트는 cp tempmon.service 파일 어디로? 이거는 etc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에 있었죠. sudo 이것도 sudo 해서 복사했고요. ls-la 해서 시스템 밑에 파일네임까지 줘서 tempmon.service 저장됐는지 목록 확인해보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파일은 usr 밑에 로컬 밑에 빈이죠. 그죠? 그래서 cp 실행 파일 tempmon.sh를 어디로? usr 밑에 로컬 밑에 빈에다가 저장을 이것도 sudo. 왜 자꾸 sudo를 빼먹는 것이야? 네, 저장했고요. 또 ls-la 해서 usr 밑에 로컬 밑에 빈 밑에 tempmon.sh 해서 보면 아이고 ls-l이 lsl-가 돼버렸네. 네. 해서 보면 저장이 됐습니다. 그죠? usr 밑에 로컬 빈 밑에 뭐가 있나? 그거나 좀 봅시다. 별거 없을 거예요, 아직은. 네. 딱 그거 하나죠. 왜? 지금 우리가 유저가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등록해 놓은 거 지금 처음 등록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파일들은 각각의 위치 제자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일을 이 서비스를 시스템d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sudo 이건 sudo 안 해야 돼요. 스테이터스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tempmon .service 유닛 파일 이렇게 해서 그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tempmon.service my custom temperature monitoring service. 이게 왜 그 유닛 파일의 디스크립션에 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로드가 돼 있다고 나오네요. 즉 그 systemd가 이 유닛을 인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loaded라는 건. 이것이 여기에 있다는 걸 systemd가 인식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다 카피해 놨잖아요, 그죠? 바로 인식이 됐어요. 근데 이 만약에 바로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로디드라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sudo system ctl daemon reload 이렇게 해서 그 systemd라고 하는 그 최상위의 관리 데몬이 이렇게 새로 등록된 파일을 다시 그걸 다 인식을 해줘야 된다,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로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로드가 돼 있으니까 뭐 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요. 왜? 액티브냐? 아니다. 인액티브 상태, 데드. 실행 중이 아니다. 이 서비스는. 그 다음에 설정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서비스가 디세이블드로 설정이 돼 있다. 이건 뭐냐면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되어 있지 않다. 즉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된 타겟이 최종 타겟이 어디였냐면 멀티 유저점 타겟이었거든요. 멀티 유저 타겟이었는데 지금 결국은 부팅할 때 자동 실행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etc 밑에 시스템D 밑에 시스템 밑에 멀티 유저점 타겟점 원츠 디렉토리에 이것이 링크가 돼 있지 않다. 즉 이 서비스 파일이 링크가 돼 있지 않다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봅시다. ls-la etc 밑에 시스템D 밑에 시스템 밑에 멀티 유저 그래서 타겟점 원츠 여기 보면 우르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멀티 유저 타겟이 실행될 때 다 실행될 서비스 유닛들인데 내 건 없다 이거지. 뭐 템프먼점 서비스 없죠.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T에 보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부팅할 때 자동으로 이제 실행되도록 등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sudo systemctl enable 우리 해봤죠? 지난번에 XRDP 하면서 그죠? XRDP 서비스 등록하듯이 이렇게 enable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실행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sudo systemctl start 하면 그냥 그 서비스가 지금 실행이 되죠. 서비스 유닛이. 그러면 등록은 안 되더라도 지금 그냥 당장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부팅하면 다시 없어지겠죠. 그럼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실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부팅할 때마다 다시 실행하게 할 필요는 없긴 해요. 그러나 그냥 연습 삼아 해보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중요한 서비스를 이제 항상 이 시스템이 가동될 때는 실행되게 해주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서 이제 중요한 서비스들을 컨트롤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sudo systemctl enable 템프먼 서비스 유니트 이름을 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뭐 서비스의 경우에 이거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템프몬까지만 치고 탭을 쳐도 완성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완성 안 시켜도 됩니다. 서비스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재부팅을 해야 이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재부팅을 해도 실행이 되는데 지금도 또 바로 실행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now 이것도 해봤죠, 그죠? 부팅할 때 실행을 시키게 세팅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실행해라 하는 뜻이죠. 하면 이제 멀티유저점 타겟점 원츠 디렉토리에 템프먼점 서비스라는 유닛 파일이 저장된 게 아니고 링크가 거기 생긴 거예요. 무엇이? 지금 우리가 저장해 놓은 그 템프먼점 서비스에 대한 링크가 생긴 거죠. 확인해 보시면 ls-la에서 그 타겟점 멀티유저 타겟점 원트에 보시면 템프몬 생겼습니다. 그죠? 지금 4시 15분에 생겼군요. 그 파일은 실제로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아까 카피해 놓은 이 시스템 디렉토리 밑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팅 때마다 멀티유저 타겟이 실행될 때 요것이 요 서비스가 실행이 되게 된다 하는 거고요. 이 서비스 유닛에서 이제 실행되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실행할 거냐 한 건 거기에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실행 중입니다. 실행 중이니까 한번 cat로 다시 cat가 아니고 systemctl 그래서 스테이터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systemctl 스테이터스 템프몬 서비스 안 써줘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때요? 불이 초록불이 들어왔죠. 아까 여기 동그라미가 까만색이었어요. 까만색? 예, 그렇죠? 예, 꺼져 있는 거죠. 지금은 불이 들어와서 실행 중이라는 뜻이죠. 이거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아까랑 다르죠? since 해서 실행 시각 지금 1분 13초 지났고요. 그 다음에 enable 상태, 즉 부팅할 때마다 자동 실행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프리셋이라는 거는 이건 이 패키지 상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인데 뭐 우리가 따로 enable이 되도록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disable 상태 이건
프리셋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니고요. 네, 메인 프로세스는 1774번으로 tempmon.sh가 실행 중이다 하는 겁니다. 네, 실행되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이 실행된다. 지금 현재는 이 안에서 슬립이 30초짜리 그 뭔가 루틴을 기다리는 것을 실행 중인 것 같으네요. 프로세스가 그것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그들이 나오고요. Q 해서 이제 상태 확인 끝내고 이제 cat 명령으로 var 밑에 로그 밑에 tempmon .log 파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자, 여기죠. 여기 서비스 PID 해서 여기서부터 요건 아까 그 시그텀으로 죽인 거에 대한 로그고요. 이건 이제 새로 지금 서비스를 통해서 실행한 거 PID 1774번. 여기 아까 확인해 보세요. 1774번 맞죠? 그죠? 네. 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 실행된 이후에 계속 지금 시간이 150초가 벌써 2분 30초가 지났군요. 자, 지금은 이제 30초마다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60초 그냥 실습이니까 10초마다 금방 빨리 보기 위해서 10초마다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요? 설정 파일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etc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vi로 편집을 하려면 sudo로 해야 됩니다. sudo vi etc 밑에 있는 tempmon.conf 파일을 편집하겠습니다. 요 인터벌을 이제 30초가 아니고 10초로 바꿔볼게요. 그럼 10초마다 로그가 나오겠지? 그죠? 근데 이것만 바꾼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인 거죠. 시스템D에서 적용해서 다시 이 설정 파일을 이 tempmon.sh가 읽어오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 바꾸는 방법은 뭐 아시죠? I키 눌러서 인서트 모드로 가서 뭐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고 다시 10으로 바꾸면 되겠지. 조금 더 똑똑하게 하려면 현재 컬서 위치의 오른쪽에 것을 한 글자를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요. R입니다. R. replace라는 뜻이고요. R 1. 그렇게 하면 1로 바뀌어요. 요건 이제 명령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삭제하고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꿔버린다. replace를 한다. 두 글자를 바꾸고 싶으면 ER이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10을 15로 바꾸고 싶으면 ER 한 다음에 15 하면 돼요. ER15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ER 하면은 두 개의 글자가 내가 입력한 그 1 그거 하나로 바뀌어 버리는구나. 내가 잠깐 혼동했습니다. 내가 ER 하면 두 개의 글자가 리플레이스가 되는데 내가 입력한 1이 두 개의 글자가 11 입력이 됐습니다. 그죠? 그냥 11초로 놔두겠습니다. 네, 어쨌든 변경했고요. 콜론 WQ 엔터. 그래서 설정은 바꿨지만 아직 적용은 안 됐고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냐? sudo systemctl. 자, 이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의 동작을 전부 시스템D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실행 또 종료 아니면 설정 파일 변동된 걸 다시 재적용 또는 뭐 부팅할 때 자동 실행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그걸 명령어로 그냥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D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systemctl이라는 명령어로. 그러기 위해서 유닛 파일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릴로드 설정 파일을 다시 읽어온다 하는 뜻이고요. 릴로드 tempmon.service. 네, 그래서 릴로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초마다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한 20초만 기다려 보면 여러 개 10초마다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cat 명령으로 아까 했던 var log tempmon.log. 네. 20초 지났겠죠? 네, 보겠습니다. 자, configuration reloaded interval 11세컨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죠? 로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at에서 보세요. 390초 다음에 401초, 10초 약간 지났습니다만, 네, 또 조금 있으면 이제 410초, 411초쯤에 나오겠지? 이게 뭐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시간이. 11초로 바꿨구나. 내가 10초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11초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뭐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예. sudo system ctl disable 해갖고 이제 부팅할 때 자동 실행되지 않게. 왜 이거 굳이 실행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연습으로 해본 거니까. 템프몬 점 서비스. 그래서 예, 뭐가 틀렸군요. 시스템 ctl.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target.want 디렉토리에 있던 링크가 사라졌습니다. target.want에서 그 링크들이 없으니까 그 유닛을 이제 멀티 유저 타겟에서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부팅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실행하는 것도 이제 종료시키고 싶으면 sudo system ctl stop 템프몬 서비스 하면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 결과 이제 systemctl 스테이터스 템프몬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종료돼서 꺼졌죠. 그래서 액티브 상태, inactive dead, 그 다음에 disable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질문 있을까요? 네. Q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cat 해서 로그 확인해 보시면 쭉 11초씩 계속 하다가 내가 종료시키고 나니까 이제 네, 시그 텀 받아가지고 지금 킬 마이너스 15 받아가지고 셔팅 다운 그레이스풀리. 셔팅 다운 그레이스풀리라는 게 이제 종료를 하되 우아하게 그 정상적인 종료를 하라는 뜻이야. 이게 그레이스풀리 종료하는 거죠. 네. 시그 텀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스템D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시스템 CTL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D에 제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타겟과 관련된 파일들이 어디 저장돼 있냐 뭐 그런 거고, 그 사례고요. 이건 시큐어 쉘 데몬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템프몬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실제로 해본 거죠. 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겟의 종류, 기본 부팅할 수 있는 모드의 타겟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파워 오프 타겟이 있고, 뭐 이머전시 타겟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실제 정상적인 부팅은 이제 멀티 유저, 즉 커맨드 라인의 그 타겟이나 아니면 그래피컬 GUI의 타겟이죠, 그죠?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부팅을 하는 타겟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본 부팅 모드로 하면 안 되겠지. 재부팅 타겟을 기본으로 하면 부팅을 한 다음에 다시 재부팅을 해버려요. 그럼 또 부팅을 한 다음에 또 재부팅이 되겠죠? 그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겠죠. 무한 재부팅이 일어나겠죠. 최종 타겟이 리부트라면 말이 안 되겠지?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파워 타겟, 이것도 기본 타겟이 안 돼요. 켜면 또 꺼지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팅했을 때 뭐 이머전시, 즉 뭐 그 어떤 비상 모드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떤 기본 복구 모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좀 용도다.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어떤 시스템에 뭐 점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그 고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멀티 유저가 아닌 그냥 루트만 접속해서 루트로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set default를 하면 set default 이 타겟을 하면 이제 부팅할 때마다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isolate에서 이 타겟을 하면 바로 그 타겟으로 가겠죠. 지난번에 해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제가 CLI 모드로 지금 콘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GUI 모드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sudo systemctl isolate graphical 타겟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바로 GUI 타겟으로 간다 이거죠. 네. GUI가 됐죠, 그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아이솔레이트와 비슷한 커맨드가 init가 있습니다. init 명령으로 init하고서 숫자를 대신해서 대응해서 되는 숫자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부팅을 하고 싶으면 sudo 일반 유저로서는 재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init6 이렇게 하면 이 리부트 타겟으로 바로 갑니다. 즉 재부팅이 일어나요. 또는 여기서 이제 멀티 유저 타겟으로 가고 싶으면 sudo init3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멀티 유저 모드로 바로 갑니다. 옛날에는 과거죠. 과거에는 systemd라는 프로세스가 아닌 init이라는 프로세스가 그 시스템의 첫 번째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면서 컨트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커맨드와 호환성을 두기 위해서 그 systemd를 이렇게, 이게 진짜는 아닐 거예요. where is init. where is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USR 밑에 SB 밑에 init이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마치 진짜 실행되는 프로그램 같이 보여져요. USR이 이제 프로그램 파일스고 SB는 관리자의 프로세스 명령어들을, 즉 프로그램들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시스템 유저 바이너리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init이라는 게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파일을 ls-l 해서 볼게요. ls-l 해서 이 파일을 보면 init이 결국은 systemd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it을 실행하면 사실은 systemd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겟 확인 및 설정. 지금 현재 적용 중인 타겟은 foo-r로 확인할 수 있다. 뭐 해보시죠. 뭐. 해보면 지금 run level 5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전 모드는 뭐였냐?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는 last는 3이었다. 3이 뭐예요? 이게 멀티 유저에 해당하는 init 넘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도 이제 그래피컬 타겟이 5번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여기 번호 5번, 뭐 3번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un level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도 뭐 볼 수 있다.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last 현재를 그냥 숫자로 단순하게 나타내 주죠. 그 다음에 부팅의 기본 타겟은 뭐냐? systemctl get default 이거 다 해본 거죠, 그죠? get default 해보면 이제 멀티 유저 타겟, 즉 지금은 GUI 모드로 내가 아이솔레이트로 변환했지만 재부팅하면 부팅 과정에서 다시 멀티 유저 타겟으로 재부팅이 되겠죠. get default에 의해서 아이솔레이트 해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set default는 아시죠? 기본 타겟을 바꾸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이런 타겟들을 다 끝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타겟들을 다 끝내고 나면 부팅 과정에서 지금 부팅 과정 하고 있잖아요. 그죠? 타겟을 다 끝내고 나면 어디로 가냐? 로그인 인터페이스로 갑니다. 그죠? 멀티 유저 타겟으로 부팅을 하던 뭐 그래피컬 타겟으로 부팅하던 어쨌든 그 타겟들 다 완성하고 나면 GUI 로그인 모드나 아니면 CLI 로그인 터미널이 나타나죠. 그죠? 그것이 제공이 되는 것이 이 부팅의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접속 로그인 절차부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로그인 절차는 결국은 로그인 프롬프트에서 이제 로그인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로그인이라는 건 결국은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과정이다. 그런 뜻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권한을 줄지 또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줄지 어떤 자원들을 제공해 줄지 뭐 접속했을 때 어떤 작업을 실행하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어떻게 종료시킬 건지 또 그 과정에서 그 로그들을 또 그 기록을 하든지 그런 세팅들이 이제 다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로그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접속 방법이 있겠죠. 우리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거예요. GUI보다는 커맨드 라인 쪽에 로그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볼 거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여긴 지금 GUI이긴 하지만 실제 터미널 이건 물론 VM이라서 가상 터미널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런 그래픽 터미널 또는 뭐 아니면 Ctrl Alt F3 맞나? 네. 이렇게 이제 그 가상 터미널 여러 개 쓸 수 있었잖아요. Ctrl Alt F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3번 터미널로 왔습니다. 이런 CLI 터미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가상 콘솔 터미널, 이게 지금 TTY들입니다. 얘네들이 TTY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한 시큐어쉘 같은 거는 가상 원격 터미널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TTY 명령을 내려보면 지금 현재 TTY는 DEV 밑에 PTS라고 돼 있어요. 이 터미널은 DEV 밑에 TTY죠.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해보시면 이미 설치를 하고 해보긴 해봤어요. 여기 로그인하고 보면 여기서 TTY 해서 보면 TTY 해보면 DEV 밑에 TTY3라고 되어 있죠. 제가 컨트롤 알트 F3에서 TTY 3번으로 왔거든요. 왜 그 가상 터미널 전환하는 방법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DEV라는 것은 그 장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PTS는 가상 터미널에 대한 장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고요. 그 중에 0번 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0번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접속한 원격 접속이기 때문에 0번이고, 만약에 내가 시큐어 쉘로 또 접속하면 그 다음 거는 1번이 되겠죠.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접속해서 여기서 TTY 해서 보면 그죠? PTS 1번이 됐죠. 이거는 아까는 PTS 0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터미널이 각각 하나씩 번호가 할당이 된다. 그러면 이 로그인 과정을 누가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콘솔 터미널, 즉 TTY 터미널과 PTS 터미널, 이 원격 터미널이, 가상 터미널이 다르다 하는 거고요. 이 TTY는 Aget TTY라는 프로세스에서 로그인 프로세스,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어쉘 접속은 시큐어쉘 데몬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큐어쉘 데몬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제 막 작동을 해요. 네, 그건 뭐 나중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터미널, 뭐 예를 들면 TTY라든가 아니면 PTS에서 그 로그인 과정에 어떤 실행이 일어나는지, 그들을 어느 프로세스가 실행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어떤 파일들이 또 관련해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유저로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관리용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일반 유저도 좀 파워 유저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 로그인에 대한 설정을 많이 바꿔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도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전 배너 출력을 한다 하는 거고요. 이 사전 배너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터미널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로그인은 여기고요. 로그인에 앞서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사전 배너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로그인이죠. 아이디 집어넣고 패스워드 집어넣고 로그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뭐가 나오죠. 그죠? 요게 이제 사후 배너라고 하는데, 이거는 MOTD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전 배너. 배너라는 게 이렇게 뭔가 띄워주는 걸 배너라고 그러죠. 그죠? 예, 여기선 GUI 환경이 아니니까 그냥 텍스트로 띄워주는 거지. 우리가 웹사이트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래픽으로 뭐 이렇게 배너 띄워주잖아요. 그죠? 오늘은 더 이상 보지 않기, 뭐 이렇게 띄우는 거,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MOTD라는 건 Message of the Day, 이 약자예요. MOTD. 그래서 그러니까 공지사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럼 사전 배너는 무슨 용도냐 하면, 사전 배너도 어떻게 보면 공지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일단 로그인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할 거 맞지? 이라고 물어보는 쪽에 가까워요. 그 얘기는 너 함부로 접속하면 큰일 나,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를 담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로그인할 때 너 여기 들어와서 함부로 작업하면 앞으로 뭐가 문제가 돼서 너가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주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로키 리눅스 9.6이고 커널 뭐를 사용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보안상 대단히 안 좋아요. 사실은 왜 안 좋으냐? 이 시스템이 리눅스인데 버전 9.6의 로키 버전이구나, 로키 배포판이구나, 커널은 이걸 쓰는구나. 그러면 이미 알려진 이 배포판의 이 커널의 시작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드러나게 하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지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는 오히려 여기에 들어와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띄워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법적으로 뭔가 그런 경고한 걸 넣어놓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악의적인 유저가 로그인해서 뭔가 작업을 했을 때, 물론 그건 자체 나쁘지만 나 몰라서 그랬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보세요, 얼마나 그 법꾸라지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법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걸 의심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엉망이 돼 가는데, 그런 미꾸라지들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아예 정확하게 그런 고지를 하고, 고지에 네가 위반을 했으니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일단 로그인 했으니까 로그인한 유저는 믿을만하다 해서 그 로그인 유저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 공지사항을 출력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두 가지, 사전 배너와 사후 배너 MOT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건 누구예요? 관리자지. 관리자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일반 유저도 뭐 물론 혼자 쓰는 거라면 사실은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그죠? 그러나 멀티 유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관리자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거죠. 그래서 사전 배너 출력해주는 프로세스는 이제 AGTTY나 시큐셀 데몬이 해준다 하는 거고, 관련돼서 출력되는 배너 파일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c 밑에 issue라는 디렉토리, issue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etc 밑에 issue.d 디렉토리에 또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파일,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파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파일 .d라는 디렉토리 밑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의 파일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초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d 디렉토리에다가 내가 커스텀 되는 걸 넣어놓으면 그 파일들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초기화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ssue라는 파일 하기도 하고 issue.d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파일을 넣어놓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issue.net이라고 또 돼 있는 파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디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선택해서 어떤 파일을 쓸 것인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입력, 이제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 로그인 프롬프트가 뜨고, 여기서 사전 배너가 나오고 로그인 프롬프트가 뜨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사용자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누가 하냐? 하면 AGTTY가 한다 이거지. 또는 여기 시큐셀 데몬이 한다 이거지. 그런데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 사용자 이름을 받아서 누가 작동을 하느냐 하면 로그인이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시큐셀 데몬이 여전히 하는데, 이 시큐셀 데몬과 이 시큐셀 데몬은 다른 프로세스예요. 같은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큐셀 데몬이 자식을 낳아요. 또 다른 시큐셀 데몬을 하나 실행하죠. 마치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 해가지고 분신을 만들듯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컴퓨터에서 그렇게 분신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내가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는 커널한테 내가 지금 이 시스템의 메모리를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쓰고 있고 여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들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만들어줘. 그걸 우리가 포크라고 그래요. 포크. 여러분들 뭐 가상화폐 보시면 뭐 포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가상화폐 뭐 잘 되는 거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갖다가 또 가져와서 또 비슷한 걸 또 만들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자기 시큐셀 데몬 하나를 복제해서, 복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제해서 그 시스템에 똑같이 메모리를 점유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포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큐셀 데몬을 실행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사용자 확인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터미널에서는 TTY에서는 로그인한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사용자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이 AGTTY가 얘를 자식 프로세스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EXEC라는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포크가 있고 EXEC가 있는데, 포크는 이렇게 복제해서 하나를 더 만드는 거라면 EXEC는 이거는 복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행되고 있는 ATQI가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제 ATQI에 들어있고 실행이 되다가 내가 그 로그인으로 바꿔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 리소스 메모리 영역을 그대로 로그인을 불러와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ATQI는 더 이상 프로세스가 실행이 뭐라 할까? 그게 이제 바뀌는 거지. 간판을 바꿔단다? 하여튼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제 간판만 바꿔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주인장도 바뀌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크는 이제 옆에 또 하나 차리는 거고, 이 EXIS는 그걸 이제 업소를 갈아버리는 거죠. 로그인 프로세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 프로세스나 프로세스 번호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프로세스니까. 근데 내용만 바뀐 거지. 로그인으로. 이거는 이제 시큐어쉘 데몬 프로세서, 이 시큐어쉘 데몬 프로세스는 아예 서로 다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아이디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확인을 하죠. 그래서 사용자 확인은 어디에 파일이 있냐면 etcm대 passw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자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 안에 사용자가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로그인하는 로그인 유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과제입니다.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그러면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용자 이름 치고 엔터 치면 패스워드가 나올 때까지 사용자 확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etcm대 passw 파일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용자로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너 그럼 패스워드가 뭐냐 하고 물어보죠. 그럼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검증을 하죠. 그것도 다 로그인이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PTS 터미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시큐어쉘 데몬이 하고요. 이 패스워드 입력 검증은 파일이 이 파일이 아니고 섀도우라는 파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passwd가 마치 패스워드의 약자라서 여기에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안상 이 passw 파일은 아무나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은 그 뭐라 그럴까 보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루트만 읽을 수 있는 섀도우 파일을 따로 만들고 그 섀도우 파일에 암호화시킨 패스워드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들여다봐도 암호화돼서 뭔지 몰라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한 것을 비교해봐서 물론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저장된 거는 뭐 암호화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해시가 저장이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해시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에 배우나요? 보안 기초 과목에서 해시 알고리즘 뭐 그런 거 배우나요? 배워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시로 저장을 하면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걸 해시를 계산해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같으면 패스워드가 맞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검증이 되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나오냐? 최종 접속이 언제다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last login 또는 last fail 뭐 이런 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뭐 last login 언제 최종 로그인 왔다 그런 것도 이제 출력해 주고요. 예, 그게 이제 최종 로그인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MOTD를 출력해 준다. 그래서 최종 접속 확인에 관련된 정보는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메시지 오브 더 데이 공지사항들을 마찬가지로 얘도 MOTD라는 파일과 MOTD.d 디렉토리의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들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너와 그 다음에 MOTD도 만들어 보는 걸 과제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제로 낼게요. 그래서 로그인할 때 그 사전 배너와 그 로그인하고 나서의 그 배너 MOTD 출력이 달라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파일의 내용도 알아보고 이 파일도 만들어서 저장해서 로그인 과정도 한번 바뀌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